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대만 여행 2탄으로 현지 패키지에 합류하여 여러 팀과 버스 투어로 대만 근교의 주요 명승지로서 꼭 가봐야 하는 예류 지질공원, 스펀과 지우펀 마을에 대한 썰입니다. 타이페이역에서 버스로 출발하여 약 60분 정도 북동쪽으로 달리니 기암 괴석의 절벽을 지나 예류 지질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공원은 대만 북부 신베이시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질공원으로 파도와 바람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버섯 모양의 기암 괴석이 있는 곳이지요. 여왕머리 바위, 촛대바위 등과 독특한 해안 지형이 유명하며 타이베이 근교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대만 여행 스팟 중 하나로 보통 버스 투어나 택시 투어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벌써 입구 매표소 주변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내판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매표소를 지나 15분 정도 들어가니 지질공원이 보였습니다. 모두 감탄사를 연발하였지요. 이곳의 특징은 다양한 자연 지형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위쪽의 사암형질이 침식에 견뎌내고 아래쪽의 암층이 바닷바람 등의 요인으로 침식하여 만들어지는 버섯바위, 해수의 염분으로 인해 끊임없이 풍해되어 만들어지는 벌집바위가 곳곳에서 관찰이 됩니다. 다양한 기암 괴석과 독특한 해안선, 그리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죠. 그중 예류 지질공원의 마스코트이자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바위는 여왕바위 혹은 여왕머리바위, 여왕도라고 붙여진 버섯바위입니다. 특정 각도에서 보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왕머리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왕부의 목은 현재 바람에 의해 계속 침식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완전히 부서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타이완 정부 측에서는 자연에서 태어난 것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대표 종교인 불교도의 섭리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사라질 모양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만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 보면 건드리면 툭 하고 부러질 것 같은 상태이죠. 다만 역사 속에서 사라질 때까지를 대비해서인지 공원 곳곳에 원본의 형태를 따서 만든 모조품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람이 매우 강하니 치마나 모자를 착용한 사람은 주의해야 하며 지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파도가 높게 치는 날에는 입장이 통제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1964년 파도에 휩쓸린 대학생을 구조하려다가 함께 익사한 어부인 린텐젠이란 사람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우유를 파는 가게가 많은데요. 이는 가이드에 의하면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유의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여 하나씩 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스펀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복을 빌기 위해 하늘로 날리는 풍등, 즉 대만에서는 천등이라고 하죠. 또한 맛있는 먹거리들로 유명한 곳입니다. 대만 여행에 가면 꼭 해야 한다는 풍등 날리기를 할 수 있죠. 대만의 다른 지역에서는 불법이지만 유일하게 스펀에서만 합법적으로 날릴 수 있다고 하네요. 스펀의 천등 날리기는 1990년 대만 정부가 폐광지대가 된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음력 1월 15일 대보름에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 행사가 관광 상품이 되어 타이베이 북부의 예스 진지, 예류 스펀, 진과스, 지우펀의 관광 상품 패키지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이나 일본인들도 이 놀이에 즐기는 게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저희도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두 개의 풍등에 붓으로 소원의 글을 쓰고 기찻길 가운데서 풍등을 날렸습니다. 핑시철도 선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소원을 적고 하늘로 날리고 사진을 찍고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풍덩을 날리고 내려오면서 스펀에서 유명하다는 소시지를 먹고 닭날개 볶음밥도 하나씩 맛있게 먹었습니다. 원래 천등은 이 지역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사용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외부에서 산적이나 해적이 들어닥치면 산 위로 도망을 갔는데 산적이 물러가고 나면 아래에서 망구던 주민들이 이젠 안전하다는 의미로 산 위로 천등을 띄워 연락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천등 날리기는 소원을 기는 행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타이페이를 중심으로 북쪽 지역에서는 천등 축제가 열리고 타이난을 중심으로 남쪽에서는 폭죽 행사를 축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선 사실상 1년 내내 사람들이 천등을 하늘로 띄웁니다. 안에 불덩어리를 품고 바람에 따라 날아다니는 물건이다 보니 얼마간 하늘을 난 뒤에 땅에 떨어져 화재를 일으킬 수 있지요. 그러나 가이드 말로는 대만에서는 연간 강우량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인 이 지역의 습한 기후 덕에 등불이 땅으로 떨어지더라도 산불이 날 위험은 크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환경단체들은 천등이 떨어지면서 핑시 주거리 산과 평야 등에서 천등을 구성하는 철사 프레임 등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지우펀으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과거 단 9가구만 살았고 외부에서 물자가 들어오면 9으로 나누어 가졌다는 유래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타이페이 근교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1920년에서 30년대에는 바로 옆 진과서의 금광채굴이 같이 번영하던 도시로 당시 분위기는 우리나라 태백시의 전성기에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진과스에서 금을 캐던 광부들이 지우펀으로 와서 소비를 하고 갔다고 하네요. 광산이 폐광된 이후로 한적한 시골 마을로 전락했지만 1989년 2.28 사건을 다룬 영화 비정성시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얻어 현재는 관광산업으로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지우펀의 상가 거리는 작은 상점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우리의 남대문 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밤이 되면 중국식 홍동으로 빛나는 예쁜 거리를 볼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야경과 독특한 골목길로 유명한 좁은 계단길, 벚꽃풍 건물, 붉은 홍등이 켜져 특히 아름답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 금관 관리자들과 광부들이 이용하던 상가 및 홍등가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 온에어와 꽃보다 할배 등의 촬영지로 유명해졌지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지로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세를 탔습니다. 대체로 투어에서의 지우펀은 야경 때문에 스펀을 거쳐 저녁쯤에 방문을 합니다. 가장 번화한 것은 지산제이고 좁은 계단을 따라 홍등이 주렁주렁 내걸린 곳이 수치루입니다. 지우펀은 지산제로부터 시작해서 수치루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수치루에는 가파른 비탈길에 80년, 90년 전에 지어진 낡은 목조 건물과 건물을 따라 걸려있는 수많은 홍등을 볼 수 있죠. 해가 진 후 거리의 일몰과 야경이 특히 아름다워 기념사진을 남기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워낙 방문 인구가 많아 인파에 휩쓸릴 수가 있으니 아이를 동반한 여행자는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우펀의 별명 중 하나가 바로 지옥펀이라고 합니다. 거리에서 하수구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면 대만 음식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취두부 가게 근처로 간 것입니다. 펄펄 끓는 속과 그 냄새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냄새가 매우 심해 된통 당한 사람은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관광지로 꼽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의외로 향을 극복하고 나면 맛 자체는 고소하고 맛있다는데 냄새는 정말 역겨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청국장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만 여행의 2탄으로 현지 패키지에 합류하여 버스로 대만 근교 주요 명성지로 꼭 가봐야 하는 예류 지질공원, 스펀 마을, 지우펀 마을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썰레발 TV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